흥국생명이라는 팀이 무서운 거는 이제는 김연경만의 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좀 빠지더라도 정윤주가 있어주고 김미연이 들어가지고 투토크 선수도 있고 네, 하다 김다은 하니까요. 선수도 있고. 그렇죠. 김다은 선수도 있고 또 최은지도 기다리고 있고. 네. 김연경이 있어서 못 나오는 선수가 많다.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흥국생명도 지난 시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위클리 헤드라인입니다. 자, 위클리 헤드라인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하나씩 전해주시죠. 이번 주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네. 오해연 선배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주제는 일단 대한항공 5연승 멈춰 세운 현대캐피탈 레오가 25점 하면서 승리했죠. 선두 재도약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두 번째는 11연승 흥국생명 김연경의 팀이냐 정윤주도 있다 라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김연경 선수지만 3시즌 연속 올스타전 최다 득표 했다 라는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사실상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이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마치 챔피언 결정전을 연상케 하는 취재 열기부터 일단 그렇죠. 취재 기자가 20명 넘게 취재 기자만 20명 넘게 현장에 있었고 또 거기에 사진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계양체육관에 마련됐던 기자석이 다 부족했다. 그리고 관중석은 또 꽉꽉.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끼리 농담으로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리카드나 삼성화재나 이렇게 밑에 쫓아오고 있는 팀들이 들으면 아니 무슨 뭐 벌써 2라운드 중인데 미리 그렇죠.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야라고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쩌면 챔피언 결정전이 이렇게도 치러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임했던 경기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현대캐피탈이 3대1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고 1, 2세트 일방적으로 현대캐피탈이 조금 앞서는 경기를 하다가 3세트에 역시 대한항공이구나 싶어서 경기를 뒤집었고 4세트 막판까지도 사실상 대한항공이 가져가면서 현장에서는 5세트 가겠다. 그래서 프런트들 양팀 프런트도 그렇고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풀세트를 이제 준비를 했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이런 거에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스타가 한 명이 등장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현대캐피탈에게 승점 3점을 안겼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 뭐 레오가 레오했다. 이 경기에서도 대한항공이 서브를 레오에게 집중하면서 좀 체력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가 레오했다. 여기에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대한항공의 리시브를 좀 많이 흔들면서 값진 승점 3점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스타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 스타 누구였나요? 이름만 들어도 찬란한 그 이름. 바로 문성민 선수인데요. 문성민 선수가 사실 과거에는 현대캐피탈이 얼굴이었죠. 그렇죠. 얼굴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문성민 선수 경기 후에 만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곧 40이에요. 곧 40. 본인 피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의 얼굴 역할을 이제는 후배들, 허수봉 선수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후배들에게 내주고 코트 밖에서 영향력을 잡아주는 선배. 거의 뭐 코치 같은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 원포인트 서버, 원포인트 블로커로 나가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성민 선수가 그랬어요. 사실 이 경기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본인 표현으로 제가 들어가는 건 4세트 분위기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주전 선수들에게 좀 휴식을 주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을 벌러 들어갔다라고 본인이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18대 21에서 대한항공 정한용 선수 공격을 거의 원블럭으로 잡아버렸어요. 사실상 혼자 들어가서
막는데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이건 본능이에요. 네. 서로 말없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항공의 프런트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 싶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 현대캐피탈이 경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경기가 꼬여버린 대한항공이 범실 2개 했고 또 레오 선수가 공격했고 마지막에 이준엽 선수, 그러니까 본인 위치가 아닌데 스위치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또 블로킹 이준엽이 잡아버리면서 경기를 그냥 4세트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야.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분은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1위 싸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팀의 중위권 싸움, 그다음에 외롭게 이제 OK저축은행이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1, 2위 싸움이 더 재밌어지겠다. 앞으로 3라운드 대결 더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을 양팀 팬들한테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은 문성민 선수 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현역인지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지난 시즌에도 15경기에 출전하긴 했는데 거의 다 이제 교체 출전이다 보니까 득점이 2득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 블로킹 득점이 첫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캐피탈 경기를 매 경기 챙겨봐도 문성민 선수의 득점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정말 단 한 장면으로 그냥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역시 스타는 스타다. 그러니까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렇죠.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 대한항공하고 현대캐피탈하고 전적이 지금 몇 승 몇 패예요? 리그에서는 이제 현대캐피탈이 모두 2경기를 가져갔고요. 앞에 열렸던 컵 대회에서는 1승 1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날 경기도 5세트에 갔었다면 올해 치른 4경기가 다 풀세트로 갈 뻔했습니다. 다 3대2 승부였거든요. 그만큼 두 팀의 전력 차가 거의 없다. 그렇죠. 시즌 내내 이거 진짜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네. 허수봉 선수 활약은 어땠나요? 네, 뭐 허수봉 선수도 이날 레오와 함께 정말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득점은 17득점으로 레오 선수보다 조금 적었지만 블로킹과 서브 득점 2개씩으로 올렸고 또 공격 성공률은 50%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개인 통산 200번째 서브 득점도 올렸고요. 네. 이 허수봉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정말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날 경기 중계를 이제 최태용 전 현대캐피탈 그렇죠. 감독이 맡았었거든요. 이제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이 허수봉 선수를 신인 때 뽑았고 지난 시즌까지 지도했던 감독이었는데 무결점의 선수라는 평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결점. 네, 허수봉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지금 MVP 후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뭐 국내 선수 중에서 득점 2번째로 많고 전체 4위, 그리고 공격 성공률과 백어택은 1위입니다. 네. 특히 백어택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70%가 넘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는 레오도 막아야 되고 그렇죠. 허수봉도 막아야 되고 정말 어느 한쪽을 비워둘 수가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블로커들로서는 괴로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1위 할 만하구나. 1위 갖고 올 만하구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물론 지금까지의 전적은 현대캐피탈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매번 풀세트까지 가져갈 뻔했던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에요. 그렇죠. 대한항공 사실 이 두 팀의 대결은 어쨌든 결과는 현대캐피탈이 더 많이 이겼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어느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두 팀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조금 떨어졌느냐, 조금 더 좋았느냐에서 이제 승패가 나뉘는 거고, 사실 이날 경기도 1, 2세트만 보면 그냥 너무나 손쉽게 현대캐피탈이 그냥 끝내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정말 3세트에 완전히 경기가 양상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두 팀은 사실상 50대 50의 싸움이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3, 4, 5, 6라운드도 있고, 또 만약에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본다면 최대 또 챔피언전 5경기까지 있으니까 배구 팬들로서는 이 두 팀의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의 대결인데 뭐 어떤 순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49, 51이 되는 순간 이제 승부가 나는군요. 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스바니 선수 부상으로 올 네. 시즌 1라운드는
3승 3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위기가 아니냐. 정지석 선수가 당시에는 또 이제 수술을 한 지 리베로로 출전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래서 공격력이 좀 떨어졌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막심 선수가 온 뒤에 또 전승 행진을 달리다가 현대캐피탈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재밌는 요소가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는 시즌 내내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두 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화재라든지 우리카드라든지 사실은 뭐 두 팀이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치열하게 나가고 있지만 시즌 내내 이런 흐름을 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삐끗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바로 턱 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팀들이 뭐 연승이라도 간다면 격차를 바로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남자부에서는 한 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한 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6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물고 물리는 싸움을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남자 배구고요. 자, 그리고 흥국생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12연승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12연승에 성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희가 밤 10시에 찾아뵙긴 합니다만. 자,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배구 팬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결과 알고 있을 텐데 두 분이 예측하시기에 오늘 흥국생명 어때요? 12연승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국생명이 이겼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네. IBK 기업은행이 이기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어쨌든 한 팀이 독주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팀이 좀 순위 싸움을 하는 게 재밌는데 이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현대건설 또 정관장 이 네 팀의 또 순위 싸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기 성패는 아마 빅토리아 선수에게 아마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라운드 대결 때는 빅토리아 선수가 공격 성공률 33.9%,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낮았거든요. 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흥국생명의 블로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묶이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것을 뚫어냈다면 IBK 기업은행이 좀 승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12연승이라는 그 숫자와 기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설사 오늘 졌다고 하더라도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가장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팀이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경기 승패랑은 올 시즌에 흥국생명이 가장 강하다랑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남자부 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강한 팀이어도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이랄지 이런 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말로 3대 0을 기가 막히게 끝내는 경기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선수 구성으로 하지만 정말 쉽게 이길 것 같은 경기에서도 정말 힘들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경기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에서 결과는 흥국생명이 이길 수도 있겠으나 김혜경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IBK 기업은행이 거의 대등한 싸움을 해주면서 몇 세트 조금 대등한 싸움을 벌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흥국생명이 너무 독주를 해버리니까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평가 사실은 달갑지 않으니까 흥국생명도 넘어볼 만한 산이다, 넘을 수 있는 산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IBK 기업은행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연경 선수가 이번 시즌 유독 잘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김연경 선수는 쭉 잘해 왔는데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무서운 거는 이제는 김연경만의 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뒷받침되는 선수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한 두세 번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연경의 도우미들이 생겼다, 외롭지 않다. 근데 특히 올 시즌에는 김연경 선수의 이제 대각선 자리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죠. 4년차 정윤주 선수가 정말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윤주 선수는 이제 올해 프로 4년차고요. 사실 신인 때 굉장히 좀 반짝했어요. 네. 거의 뭐 신인상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직전까지 얘기가 갔었는데 이제 중고 신인왕 이윤정 선수에게 밀려서 아쉽게 신인왕 투표 2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냈었고 이제 2년차, 3년차 때는 이제 팀 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좀 기회를 많이 잃었는데요. 올해 아본단자 감독이 이 대각선 자리에 경쟁 대신 정윤주 선수를 1번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주 선수가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김연경 선수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뭐 이 정도면은 사실 김연경 선수가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부상, 그리고 아무래도 에이징 커브, 나이에 따른 이제 피로 누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빠졌을 때 전력, 지금 흥국생명 현재 100이라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작점이 이번 달입니다. 12월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흥국생명이 12월에 경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8경기, 12월에만 8경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확실히 김연경 선수가 힘들다라고 했던 게 딱 요 12월이었고 네. 최근에도 이 12월을 앞두고 아본단자 감독도 그렇고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12월은 힘들 거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지금처럼 모든 경기를 모든 시간을 다 출전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건 저는 정윤주 선수, 김미현 선수도 언제든지 오면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실제로 지난 시즌 그 전 시즌 정윤주 선수 대신 김미현 선수가 훨씬 코트를 밟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김연경 선수가 좀 빠지더라도 정윤주가 있어주고 또 김미현이 들어가주고 여기다 또 자기 뭐 역할 충분해주고 있는 투투크 선수도 있고 네, 김다운 선수도 있고 그렇죠. 김다운 선수도 있고 또 최은지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그러니까 김연경이 있어서 못 나오는 선수가 많다.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승은 끌어질 수 있을지언정 흥국생명이 가장 좋은 팀이라는 건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흥국생명도 지난 시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부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어요.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하면 우승을 하지 못한다. 못한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다시 이제 현대건설이 우승하면서 깨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5년 중에 4번을 2위 팀이 우승을 했었거든요. 플레이오프를 이긴 기세를 몰아서 정규리그 1위까지 좀 이겼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흥국생명의 아본단자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하다.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 시즌 메디컬 스태프 그리고 좀 트레이닝 스태프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다른 팀의 거의 한 1.5배 정도 스태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경기는 다 출전하고 있는데 훈련이나 이제 휴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 훈련이 2번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 좀 힘든 날은 빼준다거나 좀 치료에 집중한다거나 체력을 안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시즌은 너무너무 순항하고 있고 이제 최종 우승 두 분께서는 흥국생명의 우승 확률 한 몇 %까지라고 보세요? 현재까지로 본다면 여자부 7팀 중에는 가장 높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자부 7개 팀 중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는 가장 높다. 이제 중요한 건 김영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고 저는 시즌 막판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김연경 선수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이징 커브가 갑자기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로서 그리고 또 흥국생명으로서도 그 점에 가장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연경 선수의 활약 속에 흥국생명 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 배구는 여전히 김연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